날씨도 좋고 햇볕도 좋고 엄마 이거 자전거 처음 타보는 거지? 처음 타보는 거지 내가. 나이 80에 이거 뭐 자전거를 참 좋구만요. 아들도 어머니를 태운 건 난생 처음입니다. 처음 타보는 거지. 그런데 잠시 뒤 뒷자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거지 뭐라도 배우니까. 어이. 겁나세요 지금도? 어? 장모님 야, 아니도 저 페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게 달려볼게요. 간다. 아이고. 어머니와 장모님,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두 여인과 길을 나선 남자. 하나 둘 셋. 김치 치즈. 안 먹는 김치. 김치. 한국 사람. 김치가 되네. 치즈가 안 되고. 아무래도 이들 사이에 뭔가 남다른 것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최숙자 여사. 올해로 혼자 되신 지 23년째입니다. 아이고 저 엄마 사진 한번 찍어봐. 쫑 사진 찍어봐. 누구예요? 쫑이에요, 쫑이. 내 이름은 쫑이. 임쫑이. 막내 아들, 우리 집 막내 아들. 이렇게. 에이, 뭐 이거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그냥. 굳은 날씨에도 길을 나서는 이유. 이곳에 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10년째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일해 버는 돈은 30만 원. 적적함을 달래는 시간이죠. 시간 보내려고 돈도 좋은데 뭐 놀아보는 것도 그것도 지루하더라고. 설정 고민만 생기고. 살림만 하던 어머니가 생업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40 무렵. 번창하던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였죠. 돈 다 해서 사기다 나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 하나 고등학교 다니고 못 있을 텐데 셋이 넷이서 그냥 이렇게 딸 하나 아들 셋이 이렇게 그래서 안 볼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하면 나가게 돼.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고. 집에 잠수도 못 쉬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아저씨 팔아야 돼서 술 먹고 맨날 그냥 그것도 보고도 싫고. 사촌 오빠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0살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훤칠하고 듬직한 멋진 남자였죠. 수완이 좋아 버리는 사업마다 승승장구. 넉넉한 살림의 6 식구 남부러울 것이 없이 다복했습니다. 나갈게. 반가운 이가 온 모양입니다. 여보아. 유수분 거 조금 나아졌네 그래도. 예. 언제 봐도 좋은 아들. 미용 쪽 일을 한다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뭐. 아이고. 머리가 머리가 염색 내가 아니 했냐? 시엄마가 약간 염색 있다고 염색약을 줘서 그 염색 좀 하려고 내가 이거 갖고 왔는데 뭐나 별로 머리 좀 했냐? 없는 것 약간 같은데. 흰색하고 지금 짬뽕이 돼 있어서 막 그. 왜냐면 어머니의 일일 미용사를 자처하고 온 겁니다. 앉으니까 한참 줬어야 되겠네. 사남매 중 셋째인 보혁 씨는 어머니가 마음 둘 곳 없을 때 의지하는 반듯한 아들. 이거 그렇게 머리가 희지는 않잖아. 아니 근데 속을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많이 시네. 아 속에는? 응. 생각보다 이게 아내가 서해. 이럴 땐 곰살 맞은 것이 딸 못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효도를 좀 하셨어요? 안 했어요. 시간이 있었어 없었었지. 옛날에는 제가 둘째 아들인데 근데 공부 되게 안 했잖아요. 그 공부 안 해서 걱정 많이 끼쳐드리고 형이나 누나는 이제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제 상고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뭐 서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그 상고에 입학을 해서 그래도 했는데 저는 이제 공부도 안 하고 해서 이제 그렇죠. 고등학교도 겨우 들어갔죠. 예, 들어가고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자 온 집안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였던 보혁 씨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허우적대는 아버지를 대신해 끝까지 자식들을 지키는 장본인이었죠. 내가 배웠어. 머리 그래가지고 희어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에게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다 검해졌어. 됐어. 고마졌지. 다 검해졌어. 늘 그 자리에 꼿꼿하게 계실 것만 같았던 어머니. 그런데 이제 세월이 느껴집니다. 뭐 제가 사춘기 때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안 되고 이제 뭐 알코올 중독 비슷한 증세하고 뭐 의처증 뭐 이렇게 복합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직장에 갔다 와도 이제 아버님하고 맨날 부부싸움 하고 이제 예, 그런 것이 쭉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2년 전에 아프시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이 번쩍 좀 든 거죠. 이제 그동안 내가 너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너무 이제 잊고 지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아파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 사실은 그동안 옛날에 이제 어머니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놓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아들은 얼마 전부터 직접 캠핑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나마 어머니와 못다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정보보안업체에서 IT 전문가로 30여 년을 일했던 그가 조기 퇴직까지 감행한 이유죠. 어머니가 편찮으신 후로 캠핑카 여행 계획을 세웠다는 보혁 씨. 이번 여행에서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여행 중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기다 해서 제가 다 식사도 대접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할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제가 대접을 하고 말벗이 대드리면서 좀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겠죠. 사실 속마음의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설익은 솜씨로 캠핑카를 만든 지 한 달째. 작업실 옆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밤에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히 챙깁니다. 2년 동안 틈틈이 찾고 정리한 자료가 쌓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행 지도가 완성됐죠. 친구랑 가면 사실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그냥 쉬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제 어머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소홀하게 되면 이제 몸도 이제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입도 사실 좀 짧잖아요.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조금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가을밤처럼 깊어갑니다. 모르고 이뻐가지고. 며칠 뒤 여행길에 나선 모자. 아이고,
먼저 찾아간 곳은 서산 장모님 댁. 이 손님 그럼 아니 수정이한테는 어디 갔어? 수정이한테 다 묻어고 사돈 어른은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저 얼마 전에도 저 동남 쪽으로 놀러 갔어요. 3분이나 같이 갔네. 그 작년에 2번, 올해 1번이니까 몇 달 됐지. 몇 달 됐나 그다음에? 그럼요. 아니 사부인 그럼 어디서 오시는 맞사위인 보혁 씨에게 장모님 역시 똑같은 어머니.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한 약속이죠. 호박하고 장모님도 이번 여행의 멤버입니다. 자상하게 나왔네. 꼼꼼한 장모님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까지 한 보따리를 준비하셨네요. 저거 앞에 있는 게 제가 만든 캠핑카예요. 이제 오늘 거기서 네, 잠을 자야 돼요. 내가 이제 열리 쫙쫙하게 돌배네. 아, 여기가 좀 높아서 이제 계단을 못 만들어서 다음에 가면 여기서 잠까지 자야 한다는데 그 속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아이고 또 사진을 갖다 아이고 아유 야저 어디로 새선 빼다. 자겠네. 새선 자겠어. 새 사람은.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고군분투한 결과물에 두 어머니도 만족스러운 눈치입니다. 이거 만들어 왔었지. 내가 장모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었어. 엄나 장모 생각이 억척스럽구만 그냥. 응. 원래 가정적이고 알뜰하고 빈틈 없으니까 그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이제 장모님도 혼자 계시고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같이 여행을 해서 어차피 혼자서 사실 시간도 안 가고 무료하잖아요. 그냥 드라마나 보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빨리 이제 뭐 회사가 정리되면 한 1년 정도는 뭐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재밌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 홀로 두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길에 나선 남자. 드디어 그 첫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얀 차선 내게로 온다 장틈새 요란한 바람과 자기네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뭐 저기 저 텐트 쳐놓고 가신 적 있어요? 장인어른도 어딜 가봐 생전 그러니까 내가 사위가 이렇게 해주잖아 지금 이제 야외에서 가서 해보고. 여기 전망 좋다 벌써. 날씨도 안성맞춤, 어디로든 떠나기 좋은 날입니다. 잊어줄게 첫 여행지는 장모님의 고향. 차가 멈춰선 곳은 장모님이 다녔던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옛날 다니던 학교? 다 없어졌어 학교는 아직 다 다 없어지고 새로 건물 진 거예요? 폐지될 우에 있다고 하더니 그래도 폐지는 안 되는가 봐요. 60년 만에 찾은 모교. 옛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쫙 이게 거대나무 고목나무가 이거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저게 옛날에도 있던 거랑 60년 전인가 지금. 벚나무예요 벚나무 전나무. 올해 죽게 됐잖아 나무나 내나 똑같네 뭐가요? 나무나 나나 똑같잖아 늙어서 이제 강산이 6번도 바뀌었을 시간. 가까스로 남아있는 건 고목나무 한 그루.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새삼 지난 세월이 야속합니다. 원래가 고무줄질은 잘했는데 뭐 원래 여자들은 이거 잘 타던데. 여기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갖고 이렇게 굴러서 타는 거지 이렇게 타는 거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올라서 보혁 씨가 분위기를 바꾸어 봅니다. 아유 맨날 그냥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하면서도 이럴 때는 빠져. 죽기 싫어. 갈래머리 소녀로 돌아간 것 마냥 두 어머니 얼굴에 꽃이 핍니다. 뭐에서 못 뛰어들었는데 아 이거 놀랐어 놀랐어요? 미끄러서라니까 그거 야
그네 하나에 이렇게 즐거워하실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저 뭐야 노래 그 하면 고무줄하면서 이렇게 노래 보통 부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예쁘들 앉아서 막 뛰고 하는 네. 노래 있지 뭐라고 그 이제 아, 그걸 잊어먹었다고? 우리 모여 동물 되고요 이 세상에. 그러면 노래 그래 놀았어? 예. 끊으면 이제 모습만들이 다 끊어갖고 도망가는. 그걸 약 올리느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 추억으로 한 10년 전에 동창회를 갔는데 그 고무줄을 사갖고 왔더라고. 고무줄 나가지 어느새 두 어머니는 그 시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뭐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엄마나 장모님도 예전의 추억을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추억도 회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를 이제 찾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그리운 추억이 될 테지요. 집을 떠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세 사람, 할 얘기도 많아집니다. 그럼 결혼은 몇 살에 하신 거예요? 25살. 결혼 늦게 하셨네? 그래 노처녀지. 노처녀를. 나 스물. 엄마는 20살 결혼했어요? 결혼 진짜 빨리 했다. 그러면 장모님은 만약에 하늘나라 가면 장인어른 만나면 다시 또 결혼할 거야? 그렇지. 진짜요? 그럼. 오. 끄트머리 아줌마가 접대도 찹쌀 줘서 먹었는데 찹쌀을 또 갖다 쪄놨다 갖다 놨다. 아줌마 왜 찹쌀은 줬어? 나는 나보고 안 줬대요. 수영이 할아버지도 줬지. 지금까지 공부를 접대도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착하게 너무게다 잘했으니까. 너무게다 잘했으니까. 요즘 아줌마가 무엇도 미운가 10년이 넘었는데 보고 싶다고 그래요. 이윽고 세 사람이 당도한 곳은 장모님의 고향 근처 바닷가. 아쿠아시죠. 여기 있다. 아이고 참. 여기 있어 엄마. 여기. 물놀이 신발까지 챙겨온 아들. 커? 225시. 그런데 한눈에도 많이 커 보입니다. 저거 딱 박수 딱 엄마 치수 모르세요? 네 몰라요. 225 신는데. 없어 근데 225. 어떡하지? 그렇게 심한. 그러나 저러나 어머니는 좋기만 합니다. 못 들었구나요? 캠핑카 짐칸은 무엇이든 뚝딱 나오는 만물 상자. 보혁 씨가 만반의 준비를 해왔죠. 이거 방석 의자 드려요? 장모님. 아이고 이. 필요 없어. 해다 갔어. 서해 안에 오면 한 번쯤은 해본다는 조개잡이. 세 사람도 바다로 나섭니다. 이네 이봐. 잘 피해줘. 잘 파요. 아유 장모님이 전문가라 따라다녀. 이렇게 하면 느낌이라도 그 탁탁 걸리는 게 있어요. 바다에 익숙한 장모님이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걸려드는 것마다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근데 다 작어. 야 이거 너무 작다. 이걸 어떻게 그래도 오랜만에 해보는 놀이에 장모님도 난생 처음 해보는 어머니도 신이 나긴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장모님. 보혁 씨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습니다. 목숨 걸고 계곡에서 해. 얼마나 이런 거 해봤죠 이렇게. 이렇게 할 기회도 없었고 또 나오지도 안 해봤고. 나 몰랐어요. 난. 근데 누가 안 되라고 안 나오거든. 누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 산다고 그냥 이게 먹고 사는 맨날 그것도 일다 보기는 뭐 시간도 없고 이제 나이가 있고 먹고. 우리 사위는 100점 사이야. 100점인데 조금 담배 펴서 담배만 피면 나 아주 100점 사오요. 우리 친구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사오요 바꾸자고. 100점 사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캠핑카 여행의 첫날이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무들 안 나가도 돼요? 아유, 그 조심해야 하는 거. 매 끼니 식사는 보혁 씨 담당.
이번 여행에서 그가 정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원래 시골 분들 서산 장모님과 지금 사실은 저녁 6시나 7시에 밥을 먹고 원래 9시에 지금 주무시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때를 놓쳐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아, 코페랑 가져왔는데 진짜. 아, 이거 밥을 할 수가. 그 코피를 밥. 그할 거면 그걸 안 가져. 그 어디다 바꿀만하겠네. 아이고 참. 제가 좀 찾아보고요. 냄비 할 만한 게 있나.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것에서 구멍이 생겼네요. 급한 대로 고기부터 굽습니다. 늦은 시각 두 어머니가 시장기와 기다림에 지칠까 좋아하시는 노래로 분위기를 띄워봅니다. 좀 낫죠? 꽃을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지금하게. 사랑의 치레 향기의 치레 내게 빠져버린. 어쩌면 두 어머니는 한 끼 밥보다 더 값진 시간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치레 향기의 치레 내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익자 마침내 저녁이 준비됐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마음이 돌았다 보다. 네, 앉으세요. 이거 무슨 난리야. 고기에 채소 쌈이 전부인 밥상. 딴딴해. 버섯만 먹어. 야외들이 먹은 처음이네. 처음인가? 이런 것조차 노모에게는 신선합니다. 사위랑 버섯을 더 맛있는 거. 아, 진짜 내가 와이프한테도 이제 고기 안 거뒀는데. 아, 참. 거기는 장모가 없지 와이프가 생겼나? 네? 안 그래? 그렇지. 상처하고 짜서 그런가. 이래서 사위 사랑은 장모라 했나 봅니다. 아쉬운 대로 즉석밥에 물을 넣고 끓여볼 생각입니다. 밥을 할 수도 없고 쌀도 다니니까. 아이고 참아. 대중량을 잊어먹었네. 아이고. 밥 대신 죽이 완성됐습니다. 나는 싫어. 약 어떻게 싫어, 약. 아이 고기 먹어서 그냥 먹. 나는 원래가 죽을 좋아하잖아. 식성만큼 성격도 다른 두 어머니. 아, 원래 지금 주무실 시간인데, 장모님은. 아유. 제가 미안해갖고서. 박수. 아들이자 사위인 보혁 씨는 홀로 계신 두 분이 친구처럼 남은 인생을 이렇게 함께 보내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랜만에 듣네. 진짜 듣네. 장모님 노래 잘 부르시네. 바닷가에 아 그래. 나 홀로 외로이 오랜만에 듣는 파도 소리에 노래가 절로 나오는 밤. 자식을 나누어 가진 두 어머니가 함께한 북불보이 되게 좋다. 여행 첫날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들은 간밤에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셨을까요? 그
그냥 막 쓰러져서 정신없이 자고 이제 일어났네. 화장실 이제 갔다 오가지고 잠은 안 오면 뭐 어떡하나 했지만 잠을 뭐 약을 맨날 먹어서 약을 안 가져왔는데 살짝 날리다. 장모님! 장모님! 식사하세요, 식사. 많이 잡았어요? 아침잠 없는 장모님 일찌감치 바다에 나와 제대로 실력 발휘하셨네요. 일찍 와서 많이 잡았어. 아이고. 아주 재밌어. 재밌어. 서툰 솜씨지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임보혁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레시피 파일까지 만들었답니다. 레시피를 다 해서 한 300개 정도 돼서 그래서 어머니가 주로 좋아하실 만한 뭐 갈비라든가 무슨 밑반찬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좀 음식 맛은 정성이 반이라 했다지요. 맛을 좀 보고. 나는 이렇게 바다가 좋아요. 바다가 참 마음에 확 패는 것 같은 게 아무고. 그렇게 우리 이제 살 날도 많지 않고 이것도 다 지나가는 좀 추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 좋은 차를 하나 싹 빼가지고 그냥 한 번씩 저기 바다가 동해 바다나면 가가지고 뭐하는 나 캠핑카가 참 이런 거 싸서 해. 나는 별로 마음 그래 참 그랬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와보기는 뭐 집값기도 하고 좋구만 공기 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꾸 생점이지. 캠핑카로 저건 나도 아니 가서 그 좁은 데 가서 추억을 차는 걸 봤거든. 사는 걸 봤는데 아니 그 좁은 데 가서 어디가 셋이 자고 무슨 TV를 보면은 돈들이 그런 짓을 하는. 싱크대도 있고 저건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자나 했더니 와보니까는 치겠네요. 난 편있고. 사돈지간인 두 어머니는 지난 2년 동안 3차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캠핑카 여행을 위해 임보혁 씨가 준비한 일종의 여행 연습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그 뒤로 두 분의 사이는 한결 가까워지고 편해졌답니다. 뭐 다 그래요. 아이고 진짜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가지고 다니냐고 그렇게. 자식들 결혼시키고 너무 이렇게 사돈이라고 참 처음 어렵지. 이렇게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정말 그때 같이 저거 못하고 한 번 우리 집에 오셨다도 그때도 한 번 접시 식사 그냥 가시고. 그 세 번째 그래도 세 번째요. 그러니까는 저 왔다 갔다 사돈이라고 그러자는데 같이 가서 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난 이렇게 성격도 급한데 우리 사부인이 예성도 많으시고 만나보고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하나 뭐 어렵지 않고 뭐 아니 뭐 사주한 거지 이렇게 편해요 이렇게 그냥. 편해요. 누군가는 사돈지간을 두고 가깝고도 먼 사이란 말하죠. 하지만 이분들을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산의 한 외딴 마을, 이곳에 장모님 댁이 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장모님은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요즘은 돌아서면 무성한 잡초 때문에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죠. 항상 이리오 나는 누리 그때는 내가 내 생각이고 거기 내가 원시인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제초제 대신 일일이 손으로 김을 맵니다. 텃밭에서 나는 것들은 자식들 입에도 들어갈 양식이기 때문이죠. 이때가 먹으면 딴 사람도 먹기 그잖아. 일은 둘, 허리가 성치 않은데도 일을 놓지 않는 것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여덟 식구가 복작대던 곳, 이제는 장모님만이 홀로 남아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모님의 하루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심심한 일상의 반복이지요. 꼬부리기 졸리면 자고 책보다 졸리면 자고 기도도 오고 그런 거지 뭐. 툭자도 떼고 심심하면 이렇게 앉아서. 우리 영감, 우리 아들, 큰딸, 남편, 우리 둘째 딸, 사위. 이건 우리 막내딸이고. 이게 우리 아저씨 60인가? 한갑대? 단단한 바위 같은 장모님도 때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치를 들어갈 때는 혼자 있는 거 보면 이제 갔다 문 열고 들어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좀 외로워질 거 많이 하시고 나쁜 아이라 딴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인기척이 없으니까. 자식 앞에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속내. 말벗 하나 없는 텅 빈 집에서 장모님은 또 긴 하루를 견뎌봅니다. 왔어. 아이고 고생이 많고. 고생했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점심 하고 계신 거예요? 맛있는 사람네. 맛있는지 어쩐지. 큰딸 내외가 왔습니다. 어느새 맛있는 소리로 가득 찬 부엌. 김치찌개.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나 안 먹어. 뭐 안 먹어 맛있는데. 왜 따님 안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결혼 초기에 맛있네요. 또 그다음부터 계속 김치찌개에다가 이제 새우젓 넣고 이제 고기 넣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린 밥상.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나 발라야 먹지 어떻게 먹어. 하지만 보혁 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드는 사위감은 아니었답니다. 이거는 중사인에도 안 일러줬어. 아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하도 많이 반대해서 매주마다 왔나? 근데 집에 재우지도 않고 또 강아지도 막 짖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몇 번 왔는데 재우지도 않고 장모님은 이제 띠를 두르고 여기 누워 계시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제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청첩장을 제가 찍어서 드렸어. 이제 이때 결혼합니다 했더니 그걸 땅바닥에 버리시더라고. 할 때만 하고 말 때만 말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저런 사람 천년이 썩던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없었지. 그리고 우리 딸이 나이가 심차서 무슨 참 남자가 있다든지 그런 거 알았으면 뭐 갑자기 세상 고등학교 졸업을 나서 서울 가서 1년 다녀서 엄마 답답한다 소리가 너무 새로워서 빨리 오느라니까 엄마 나 남자친구 데리고 온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럼 나이나 심찼나.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 빨리 한 거예요. 사실 저도 장모님 별로 얼굴 마음에 안 갔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했던가요? 다정하기가 딸보다 나은 맞사위. 적당히 들어. 이런 진국이 따로 없습니다. 뜨거워. 요새 안 탔더니 막 뜨거워요. 각질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많았는데. 1년 내내 발이 시려 고생하는 장모님 발 마사지도 자처하고 나섰죠. 우리 아들들한테 나 발 안 만져봤다니까. 근데 이렇게 발을 만지면 너무나 고맙잖아. 나 역시도 나 너무 발 만지긴 그렇잖아요. 다른 참 발이라는 거. 저걸 가르자 장모 발 만져준다는 게 감동이지. 100년 손님이었던 사위는 몇 해 전 회사 일로 넉 달 동안 장모님 댁에 머물렀는데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진 것도 그때부터랍니다. 나 혼자 계속 살다가 이제 그 시간 되면 오니까는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가자
가장 내가 외로운 게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대들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가고 나면 기다리는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밖에 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하니. 그날 이후 장모님의 외로움도 커졌죠. 가고요. 다음 주에 여행에서 봬요. 엄마 잘 지내셔. 가면 전화할게 엄마. 계셔 나오시면. 오는 건 한참이더니 가는 건 금방인 것 같습니다. 거긴 또 같이 가야 출발해. 갔다 먼저 나가긴 해. 예, 먼저 가요. 갔다가 집에 가려고 전화하고. 또다시 혼자가 된 장모님. 한동안 또 이렇게 자식들을 기다리며 지내실 테지요. (2주) 후 보혁 씨의 캠핑카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의 행선지는 강원도. 두 어머니와 새로운 경험들을 해볼 참입니다. 아이고 난 자전거 못 타. 아니 그때 보니까 자전거 타기도 그중 하나죠. 이렇게 가네. 그렇게. 마치 자전거를 처음 본 것 마냥 들떠있는 어머니와 장모님. 한번 써보니까 사이즈가 맞나면 딱. 아이고 눈시에 선글라스라 쓰고. 오늘은 보혁 씨가 두 분을 책임져야 할 보호자. 시모니가 안 돼. 이럴 땐 마치 한 자매 같습니다. 다리 다치면 그러니까 겁나. 손잡이 꼭 이거.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니 그걸 자꾸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다리만 대고 그냥 서서히 그냥 가만히 다리 벌어서.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 2인용 자전거를 준비했습니다. 자네는 자전거 타봤나? 갑니다. 신난다. 엄마 이거 자전거 처음 타보는 거지? 처음 타보는 거지 나가서. 난 일생에 자전거라고. 와이프하고 이거 안 타본 거를 지금 엄마하고 지금 타고 있는데 와. 오늘따라 아들의 등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아유, 그래도 바람도 잘 불고 강원도가 공기도 좋고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러네요. 참 좋구만요. 품 안의 자식은 이제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보듬으며 가려 합니다. 내가 진짜 이거 자전거 좀 배웠더라만. 옛날 좀 배워놓고 해봐지. 이런 걸 해봤으면 내가 잘 앞장서 잘할 건데. 그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지요. 하면 재밌는데 안에서 재밌구만. 처음에 속도 급날이 해본다는 게 이제 좀 지나니까 엄마가 페달을 밟으시더구만 이제. 힘이 덜 들지. 응. 예. 저도 힘이 덜 들고. 가. 너 장못 해봐 조금만. 가실 거죠? 장단이랑 그렇게 해갖고. 장탄씨. 페달을 안 밟으러 가만히 발만 얹어놓으시면 되고 밟지는 마세요. 제가 앞에서 밟으니까. 장모님이 선뜻 나서진 못합니다. 나는 원래가 무서워. 뭐고. 달리기도 잘해서 맨날 1등 하고 달리기도 잘했어요? 나 뭐 처음 듣는데? 조금 순간 좀 싸울 때고 그냥. 난 밤낮 꽂지. 옛날에는 공책하고 연필 연필을 그거만 하지. 그럼. 그러거든.
아니 그런 것도 비우니까 부럽잖아. 아, 그러다 악착같이 공부도 잘했어요. 나 학교 다닐 때. 엄마가? 그래요? 부반장 타고 뭐. 부관장도 했다고? 나 처음 그럴 것 같아 욕심이. 나는 공부도 못했어. 생기게 공부 잘하게 생겼나 봐. 공부 잘. 아유, 그날참 아니 싸움 잘할 것 같아. 에? 싸움 잘할 것 같아. 아, 목소리만 크지 나 마음은 약하다니까. 마음 약해. 그럼 목소리만 크지.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미스강 나만 믿어.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어. 여기 다리만 용기 낸 장모님 사위가 이끄는 대로 한번 타보기로 합니다. 잡으시면 돼. 아이고야. 갑니다. 아이고. 겁나세요 지금도? 장모님. 야, 아니도 저 페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살짝 발만 얹어놓고. 그래요. 발이 둘 곳을 못 찾고 한참을 방황합니다. 시즌만 한번 배우니까. 그래도 장모님 싫지 않은 기색이네요.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살짝 올려놓으시고. 아 이러는 거 배우는 거예요. 아유 뭐 누구는 처음부터 배우나? 세게 달려볼게요. 간다. 보혁 씨는 장모님에게 백년 손님이 아닌 똑같은 자식이고 싶습니다. 아 지금 좀 시원하게. 그래서 오래전 이런 시간을 준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친구도 조금 무서운 게 좀 가셨어. 무서운 게 처음에 이렇게 안 산다고만 앙탈을 부리고 진짜.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맞아. 이거 바다 조개 킨다고 그냥 새카맣게 보혁 씨가 두 분을 모시고 네일 샵에 들렸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결혼식 때도 이런 걸 안 해본 것 같아. 손가락 물려가. 낯선이에게 손 내미는 것이 마뜩찮은 장모님. 마지막마디가 아니고 다 손가락. 굽은 손마디에서 버거웠던 지난 세월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고. 이제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이제 마디도 다 굽잖아요. 이렇게 다. 나 초등학교 때부터 못한지 지리지기도 아니고 옛날에 물 못하고 밥 메고 얀테 있었지. 평생 이러고 사는 거야. 난생 처음 누려보는 호사가 쑥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습니다. 사람 내가. 이거 또 돼요.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도 꽃이 피었네요. 엄청 달라졌네. 어머니가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이다. 아 진짜. 내 처음이지. 그래요? 나의 칼주부가 이제 손도 소리 들어서 다 해요. 야선 손으로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손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뭐 똑같고 그 소리.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주름이 져도 어머니도 여자라는 걸 여태 왜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A good bad Joe, he gotta go, me oh my oh. He gotta go, pull the pirogue down the bayou. His Yvonne, the sweetest one, me oh my oh. Son of a gun, we'll have big fun on the bayou. 강원도 메밀꽃이 한창입니다. Fountain, oh, the place is buzzing. A kinfolk come to see 어머니들도 꽃 구경에 나섰죠. Dressed in style, they go home. 탐스럽게 핀 꽃을 보니 순간 마음이 저릿해져 옵니다. 이뻐. 꽃이 이렇게 피었어.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늙어서 필요 그렇게 되네. 아 지금도 한창이에요 한창. 어머니도 꽃처럼 화사하게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겠지요. 김치. 됐어. 엄마.
떠나오니 어머니를 조금은 더 알 것 같습니다. 생긴 처음 이렇게 날 업어주고 그렇게 하기는 그래도 기분이 참 좋더만. 나 이제 저 아버지 이제 죽은 지가 한 23년 되고 그런데 참 그래도 자식이 좋구나, 자식도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걸으면 그래도 둘이보다 셋이 가면 좀 말벗이라도 있고 다 같은 아픔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 양반도 외로운 사람이고 나도 그렇고 하니까 서로. 어머니, 늦게나마 당신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